자, 안녕하세요. 기계의 진리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화력발전소의 원리와 랭킨 사이클의 열효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일반 기계이사와 공기업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핵심 내용 위주로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열역학이 뭘까요? 열역학. 자, 말로써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열역학이라는 것은 열과 동력 또는 열과 일을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열에너지를 공급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열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했죠. 즉, 열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기관이나 장치가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 또는 일을 하기 위해 기관이나 장치가 공급받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죠. 열에너지가 밥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이 정도는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기본 베이스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화력발전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력발전소의 주요 구성장치에는 보일러, 터빈, 복수기, 펌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복수기 같은 말은 응축기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보일러와 터빈만 가지고 기본적인 핵심 원리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보일러가 뭐죠? 보일러. 물을 끓이는 장치죠. 즉, 물을 끓여서 과열증기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바로 보일러예요. 자, 우리 가만히 있으면 물이 끓습니까? 아니죠. 열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일러에는 석탄을 태워서 발생한 열에너지가 공급될 거예요. 우리는 이 열에너지를 보일러 공급 열량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여기 써놨죠? 뭐라고요? 보일러 공급 열량이라고 불러줄 거다. 간단하죠? 자, 어쨌든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과열증기는 열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뜨거운 증기 상태예요. 따라서 과열증기는 열에너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여기서 엔탈피라는 개념이 들어갈 텐데 엔탈피라는 것은 액체 또는 기체가 보유한 열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즉, 과열증기는 온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열에너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고요. 이에 따라서 엔탈피가 크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과열증기는 엔탈피가 크겠다. 됐죠? 자, 그리고 이 과열증기는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니까 분자의 운동 활발성이 증가해서 분자 간의 충돌이 많겠네요. 그래서 압력도 매우 증가된 상태예요. 압력이 크기 때문에 무언가를 밀어내는 힘의 세기도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냄비에 물을 넣고 냄비 뚜껑을 닫고 가열을 하면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뚜껑이 막 흔들리죠. 그게 바로 증기의 힘, 즉 기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과열증기가 터빈 입구로 들어가서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과열증기가 터빈 입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터빈이 회전하게 됩니다. 즉 터빈이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다. 그리고 이 터빈과 동일 축선상에 전선을 감은 뭉치가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축상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터빈이 돌면 전선을 감은 뭉치도 같이 돌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우리 전자기 유도 현상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것은 자기장의 시간 변화가 있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닿지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전선을 들고 자석 근처에서 흔들면 전기가 만들어지고요. 또는 자석을 들고 전선 전근처에서 흔들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처럼 전선을 보시면, 즉 전선을 감은 뭉치를 보시면 축에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자석을 축에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석이 무겁기 때문에 자석을 이 그림처럼 고정시켜두고 전선을 감은 뭉치를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화력발전소의 원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자, 이제 랭킨 사이클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킨 사이클은 화력발전소 또는 증기 원동소의 기본 사이클이에요. 자,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화력발전소의 주요 구성장치에는 보일러, 터빈, 복수기, 펌프 이렇게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래 그림처럼 그려보았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통해서 각 지점 파악부터 해볼게요. 자, 왼쪽 그림에서 1번 점은 보일러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보일러로 들어가고 있는 지점이죠. 또는 펌프 관점에서 보게 되면 펌프에서 빠져나온 지점이죠. 따라서 1번 점은 보일러 입구 또는 펌프 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2번 점은 보일러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보일러에서 빠져나온 지점이고요. 터빈 관점에서 보면 터빈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2번 점은 보일러 출구 또는 터빈 입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점은 터빈 관점에서 보면 터빈에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복수기 관점에서 보면 복수기로 들어가고 있네요. 따라서 3번 점은 터빈 출구 또는 복수기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점은 펌프 관점에서 보면 펌프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복수기 관점에서 보면 복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죠. 따라서 마지막 4번 점은 펌프 입구 또는 복수기 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쉽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점은 압축수라는 물 상태인데 이 물이 보일러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일러에서는 석탄을 태워서 발생한 열에너지, 즉 보일러 공급 열량 QB가 공급될 것이고 이 열에너지로 인해서 물이 끓어 과열증기가 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보일러로 빠져나온 2번 점의 상태는 과열증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열증기는 열에너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겠죠. 그래서 과열증기는 엔탈피가 매우 큰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다 배웠었죠. 어쨌든 이 과열증기가 이제 터빈 입구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열증기가 터빈을 회전시키게 될 거고요. 이때 터빈이 회전하면서 외부로 터빈일, WT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터빈일은 만들어지는 개념, 즉 외부로 생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터빈 내부에서 과열증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터빈일을 팽창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제가 여기 필기 다 해두었죠. 자, 이제 터빈 출구로 빠져나온 3번 점을 보도록 할게요. 3번 점은 터빈에서 외부로 터빈일을 하고 나온 증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과열증기가 가지고 있던 열에너지의 일부를 사용해서 외부로 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열에너지가 어느 정도 감소됐겠죠. 다시 말하면 엔탈피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로 터빈을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3번 점은 과열증기보다 온도가 감소한 상태인 포화증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화증기가 이제 복수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복수기에서는 바닷물을 끌어와서 이 포화증기와 열교환을 시키게 될 거예요. 포화증기는 바닷물보다 고온이겠죠. 따라서 포화증기가 가진 열에너지가 바닷물로 이동하게 돼요. 그 이유는 열은 항상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외부의 도움 없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이겠죠. 이해되셨나요? 결론적으로 포화증기는 열에너지를 잃게 되기 때문에 증기에서 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요약 정리해드리면 복수기는 증기를 물로 바꾸는 열 전달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복수기에서는 포화증기가 가진 열에너지를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복수기에서는 방열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4번 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복수기를 빠져나왔으니까 물이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포화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물이 급수 펌프를 통해 다시 보일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여 사이클을 이루게 되고요. 이 사이클을 돌면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랭킨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펌프가 가만히 있으면 작동되나요? 작동되지 않죠. 작동되려면 1또는 에너지를 투입시켜야 돼요. 쉽게 말해서 어떤 기계가 구동되려면 또는 작동되려면 전기 코드를 꼽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투입시키기 위해서.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펌프에서는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한 펌프 1, WP가 투입돼야 돼요. 이 펌프 1은 우리가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해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앞에서 배운 개념을 가지고 랭킨 사이클의 온도 엔트로피 선도, 즉 TS 선도를 빠르게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에서 2번 구간은 보일러 구간이에요. 보일러는 물을 끓여서 과열증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석탄을 태워서 보일러로 열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이 열에너지를 보일러 공급 열량 QB라고 했었죠.
그래서 1, 2번 구간에는 보일러 공급열량 QB가 공급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열에너지로 물을 가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1에서 2번 구간은 가열 구간이고요. 그리고 가열시키기 때문에 온도가 1에서 2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선 보이세요? 이 선이 바로 정압선이에요. 정압선. 압력이 일정한 선. 이 선을 따라서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보일러 구간인 1에서 2 구간은 정압 가열 과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1번 점에서의 열에너지, 즉 엔탈피를 H1이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번 점에서의 열에너지, 즉 엔탈피를 H2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딱 보면 보일러 공급열량 QB는 H2 빼기 H1이라는 거 아시겠나요? 기호로 보니까 와닿지가 않죠? 제가 한번 숫자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적진 않겠습니다. 자, H1을 200, H2를 1500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점에서 보유한 열에너지가 200이었는데 2번 점에서는 열에너지가 증가해서 1500이 됐네? 1300이 증가했구나. 1300 어디서 온 거지? 1300이 바로 보일러 공급열량이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00 더하기 1300 해서 1500으로 보일러를 빠져나와 2번 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공급열량 QB는 H2 빼기 H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2번에서 3번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 3번 구간은 터빈 구간이죠. 마찬가지로 2번 점에서의 엔탈피를 H2 그리고 3번 점에서의 엔탈피를 H3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터빈 구간에서는 WT라는 터빈일이 외부로 생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 개념이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라고 했었고요. 자, 이제 WT가 H2 빼기 H3라는 거 바로 아시겠죠? 기호로 보니까 와닿지 않는다고요? 다시 한번 또 숫자로 표현해 볼게요. 아까 H2가 1500이었고요. H3를 10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터빈 구간을 지나니까 열에너지 값이 1500에서 1000으로 줄었네요. 500 어디 갔지? 500이라는 열에너지가 터빈일, 즉 WT로 변환된 거겠네. 다시 말하면 과열전기가 보유한 열에너지 1500 중 일부가 터빈일로 변환된 것이고 그 일부가 500이라는 거예요. 즉 1500에서 1000 뺀값이 터빈일이 되기 때문에 WT는 H2에서 H3를 뺀값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열에너지 일부를 터빈일로 만드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열에너지가 감소됐죠. 그래서 2번에서 3번 구간처럼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서 3번 구간을 보면 수직으로 쭉 내려가죠. 근데 X축이 엔트로피네요. 수직으로 내려가니까 엔트로피가 일정하겠구나. 즉 등엔트로피 과정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델타 S가 0이죠. 델타 S가 엔트로피 변화량이에요. 엔트로피 변화량이 0, 엔트로피 변화량이 없구나. 등엔트로피 과정을 의미하는 수식입니다. 자, 우리 엔트로피 변화량 기본식이 뭐죠? 델타 S는 T분의 델타 Q죠. 여기서 델타 S, 즉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이 되려면 델타 Q가 0이 되어야만 등엔트로피가 성립되겠죠. 따라서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는 단열 과정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터빈에서는 과열 증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면 터빈 구간은 단열 팽창 과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어서 3번에서 4번 구간 복수기 구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복수기 같은 말은 응축기고요. 자, 어쨌든 복수기는 증기를 물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배웠어요. 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열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방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 4번 구간에는 QC라는 열을 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선도 정압선이거든요. 이 정압선을 따라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복수기 구간은 정압 방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4번에서 1번 구간, 즉 펌프 구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펌프 구간에서는 단열압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4번에서 1번도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일정하죠. 그래서 쉽게 단열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번에서 1번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압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압축을 시켜야만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서 충돌수가 많아져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펌프를 작동시키려면 외부에서 일이 투입되어야 한다라고 배웠었죠. 즉 4번에서 1번 구간에는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한 WP라는 펌프 일이
투입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이 펌프 1은 우리가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럼 펌프 1 WP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펌프 입구 4번 점에서의 엔탈피를 H4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H4. 그리고 펌프 출구 1번 점에서의 엔탈피를 H1이라고 할게요.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WP 펌프 1은 H1에서 H4를 뺀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WP는 투입되는 일이잖아요. 투입되는 에너지. 그래서 H4랑 WP가 서로 만나서 최종적으로 H1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WP랑 H4가 서로 만나서 최종적으로 H1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WP는 H1에서 H4를 뺀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랭킨 사이클 열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적인 열 효율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열 효율은 공급받은 열 에너지 대비 얼마나 외부로 일을 생산했는가의 비 또는 그 비율을 말해요. 자,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얼만큼 밥 먹고 얼만큼 외부로 일했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랭킨 사이클에서 일을 하기 위해 보일러 공급 열량을 공급시켰었죠. 즉 보일러 공급 열량 QB가 바로 공급받은 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 외부로 어떤 일을 만들어냈나요? 바로 WT라는 터빈 일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한 일은 W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WT, 터빈 일은 생산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보호를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펌프를 구동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소비했나요? 바로 WP라는 펌프 일을 소비했었죠. 근데 얘는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개념이니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게 바로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쉽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펌프 1은 터빈 일, 즉 팽창일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매우 작아서 보통 생략을 하고 열 효율을 계산해요. 다만 문제를 풀 때 펌프 1 무시하라는 조건이 없으면 펌프 1까지 고려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랭킨 사이클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더 깊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각 구간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옳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자, 앞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보일러는 정압 가열 맞죠? 정압선을 따라서 상태가 변화하면서 보일러 공급 열량을 공급시켜서 가열시키기 때문에 정압 가열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펌프는 단열 압축이 맞죠? 왜? 펌프 구간은 4번에서 1번 구간인데 수직선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다. 즉, 등엔트로피 과정이기 때문에 단열 과정이 맞다. 그리고 펌프 구간은 4에서 1번 구간이니까 온도가 쭉 올라가죠? 압축시켜야 온도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펌프는 단열 압축이 맞고요. 그럼 보기 4번도 등엔트로피 압축이 결국 단열 압축과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단열이어야만 등엔트로피가 성립되니까. 그래서 4번도 옳은 말이 되겠네요. 자, 5번 복수기 정압 방열 맞죠? 복수기는 증기를 물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그렇죠? 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열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방열이 맞고요. 그 다음에 복수기 구간도 정압선을 따라서 상태가 변하니까 정압 방열이 맞겠네요. 자, 그럼 답은 3번이네요. 터빈은 정압 팽창이 아니라 단열 팽창이라고 위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으로 도출이 되네요.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 17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니까 엔탈피 값이 주어져 있고요. 이때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 효율과 관련된 기본 정의는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식만 적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식은 제가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자, 먼저 보일러 공급 열량 QB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일러 공급 열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일러 구간 1, 2번 구간을 봐야겠죠. 자, 1, 2번 구간을 보면 1번에서 엔탈피가 얼마예요? 300이죠. 즉 보일러로 들어가기 전 보일러 입구의 엔탈피가 300이에요. 근데 보일러로 빠져나온 보일러 출구 2번 점에서 엔탈피가 2300이야. 2000만큼 증가됐네요? 그렇죠? 그 2000 어디서 왔을까? 그 2000이 바로 QB 공급 열량, 즉 보일러 공급 열량이 되겠죠. 그래서 2000을 아래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2000이 바로 뭐다? 보일러 공급 열량 QB다. 그래서 얘랑
2000이랑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2300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WT, 터빈일 보도록 할게요. 터빈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터빈 구간 2, 3번 구간을 봐야겠죠. 자, 터빈으로 들어가기 전 터빈 입구 2번 점의 엔탈피가 2300이야. 그리고 터빈을 빠져나온 터빈 출구점, 즉 3번 점의 엔탈피가 1800이야. 엔탈피가 줄었네요. 얼마만큼? 500만큼 줄었습니다. 그 500 어디 갔을까? 바로 그 500이 터빈 1로서 변환된 겁니다. 그래서 터빈 1은 딱 보자마자 500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젠. 그래서 위에 50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펌프일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펌프일까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펌프일은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한 소비일이니까 마이너스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미리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프일을 봐야 되니까 당연히 펌프 구간 4에서 1번 구간을 보시면 되겠죠. 자,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WP라는 펌프일이 투입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얘랑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300으로 빠져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딱 보면 얼마예요? 30이죠. 이해되시죠? 30 더하기 270 해서 최종적으로 300 엔탈피로 빠져나온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30을 빼주시면 돼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은 답은 1번으로 도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이젠. 됐나요? 자,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은 약 얼마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니까 보일러 입구에서의 엔탈피, 즉 보일러 들어가기 전이죠. 그래서 여기 위치에다가 250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보일러 출구에서의 엔탈피, 즉 보일러 빠져나온 후잖아. 그러니까 3500은 여기 위치에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터빈 출구에서의 엔탈피가 2600이래요. 그래서 2600은 터빈 빠져나온 그 위치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축기 출구에서의 엔탈피가 240이네요. 응축기 빠져나온 그 위치에다가 240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말로서만 풀어볼게요. 자, 보일러로 들어가기 전, 즉 보일러 입구에서 엔탈피가 250이에요. 근데 보일러를 빠져나온 출구에서의 엔탈피가 3500이야. 3250이 증가됐네요. 걔 어디서 왔을까? 그것이 바로 보일러 공급 열량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과열증기를 만들기 위한. 됐죠? 그래서 QB는 325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터빈일, WT를 알아봐야 되니까 터빈 구간을 보도록 할게요. 터빈 입구에서가 3500이에요. 터빈으로 들어가기 전. 그리고 터빈을 빠져나온 출구에서의 엔탈피가 2600이야. 900이 줄어들었네요. 그 900 어디 갔을까? 바로 터빈 1로서 변환된 거겠죠. 그래서 터빈 1 WT는 900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 WP 펌프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WP라는 펌프일이 투입됐죠. 걔는 우리가 쓰는 일이야. 소비일.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빼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펌프일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랑 240이랑 합쳐져서 250으로 최종적으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직관적으로 WP는 얼마예요?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를 알았으니까 쉽게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도출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